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소식, 우리 옆 동네 중국 소식인데 좀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11월 11일은 중국 공군 창설 71주년 기념일이었는데요. 중국이 이날 J-16 전투기에 헬멧 장착 조준 시스템을 적용한 개량형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수호이 30 MKK 다목적 전투기를 불법 복제해서 만든 J-16 전투기에 기존에는 식별되지 않았던 새로운 헬멧 연동식 조준 시스템이 적용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11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중국 국영 CCTV 방송을 인용해서 J-16 전투기 조종사가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적용된 신형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 식별됐다라면서 이 영상은 신형 헬멧을 착용하고 공중전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헬멧 장착식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조종석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다양한 정보를 헬멧의 바이저에 표시함으로써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높여주고 헬멧 연동식 공대공 미사일 조준에도 도움을 주어서 근접 공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J-16은 1990년대에 설계된 구시기자 다운그레이드형인 수호이 30 MKK를 그대로 복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 장비를 공개함으로써 J-16에도 HMDS가 적용됐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중국은 J-16에 HMDS를 적용함으로써 PL-10E 등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장비와 무장은 근접 공중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F-16 전투기들 중 피스브릿지 사양 40대에도 이런 성능 개량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여기 수호이 30 MKK 러시아 전투기죠. 그걸 중국이 짝퉁으로 불법 복제해서 만든 저작권 이런 거 완전 다 무시하고 그렇게 만든 전투기, 이게 바로 J-16이에요. J-16 2인승입니다. 그 멀티롤, 우리 F-15K처럼 폭격도 아주 능하게 잘할 수 있고 공중전 제공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멀티롤 전폭기가 J-16, 원형은 수호이 30입니다. 이걸 중국이 이제 짝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한 130대 이상 생산했고 앞으로 아마 더 생산할 거예요. 그런데 뺏긴 그 원형이 수호이 30 MKK 자체가 1990년대 설계했고 그것을 중국에게 수출할 때는 다운그레이드해서 수출했고 하다 보니까 원형 자체가 구식이었죠. 그래서 뭐 그다지 아주 뛰어난 그런 성능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이걸 아주 현대적으로 좀 개량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수호이 30 MKK에는 그 기계식 구형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신형 A사 레이더, 중국이 개발한 신형 A사 레이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그 CCTV 영상을 보면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이 장착된 이 바이저를 딱 끼고 계속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중국 J-16도 이제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이 장착됐다. 이게 뭐냐? 조종사의 눈하고 조준기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이 바이저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바로 이 눈앞에 바이저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시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조준까지 이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적기를 조준을 하려고 하면 적기를 이제 쫓아가 가지고 뒤에서 이제 여기 그 모니터가 있으니까 4세대 전투기를 하더라도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디스플레이, 레이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맞춰가지고 이제 이 레이더의 조준기 안에다가 딱 집어넣고 쏴야 되는데 이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우리 한국 공군도 F-15K부터 있는데 이건 딱 눈으로 보고 내 시야와 초점만 딱 맞으면 여기 딱 초점 맞는 순간 삐비빅 하고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맞았다라는 사인이 딱 오면 바로 발사 버튼을 누르면 열추적 미사일이 쫙 날아가거든요. 우리 한국 공군의 사이드와인더 9X 같은 경우는 조종사 시야 기점으로 105도입니다. 105도. 좌우로 105도. 그러니까 좌우로 다 합하면 210도 각도로 쏠 수 있어요. 210도 각도로. 90도가 딱 옆으로인데 90도보다 더 뒤로 이렇게 해서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러시아, 과거 소련, 이 러시아의 아처 미사일을 엄청나게 강력한 미사일, 우리 사이드와이더 9X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 아처 미사일은 우리 F-15K는 그냥 쳐다보면 아무데나 그냥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보기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아처, 러시아의 아처는 딱 이 축선이 있습니다. 이 축선을 그대로 딱 지킨 선에서 몸이 움직이면 안 되죠. 딱 정중앙에 있는 상태에서 이 비행기 기체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축선은 정확한 상태에서 축선 중앙 기점으로 60도, 좌로 60도, 우로 60도, 120도 각도로만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큐잉을 할 수가 있고, 축을 벗어나면 45도, 그렇게 해서 좌우 합하면 90도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아처의 능력이고, 우리 사이드와이더 9X는 그냥 210도 이렇게 되는 건데, 중국도 이제 그런 걸 개발했다. 그러면 중국이 러시아처럼 이 좌우 합해서 120도, 그것도 축을 딱 지킨 상태에서 120도 이런 기술인지, 아니면은 우리 사이드와이더 9X를 보는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처럼 210도 또는 뭐 그거보다 더 큰 각도로 볼 수 있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끼고 있다라는 것만 중국이 강하게 홍보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중국의 도그 파이팅 능력 그리고 공중전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전투기와 우리가 서해에서 맞다트릴 가능성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여도에서 또 마주칠 가능성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공군이 KF-16은 F-16V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F-16PB형 지금 이제 40대 도입해서 한 36대 남아있는데, 4대가 이제 불의 사고로 추락을 하고, 그 36대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 업그레이드 한 것이 지금의 KF-16 정도, 그러니까 20년 전 F-16 정도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에 불과해요. 기왕에 하면 우리보다 더 구형인 대만 F-16도 이 PB보다 더 구형인데도 대만도 지금 F-16V형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신형인 F-16을 우리가 PB형을 36대나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20년 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앞으로 지금 이 F-16 PB형도 15년에서 20년 이상 써야 되는데, 우리도 빨리 PB형도 이렇게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로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제가 하는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까보 중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스펙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첨단 전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좀 불안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최근 괌에 B-1B 폭격기를 재배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F-22 전투기도 다수 전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대선 이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던 제9폭격 비행대 소속의 B-1B 폭격기를 본토로 철수시켰다고 했던 미국이 최근 남중국해에 다시 B-1B를 띄우며 폭격기 재배치 소식을 알렸었는데요. 여기에 F-22 전투기까지 합류했습니다. 미 공군은 현지 시각 11월 11일 팔라우 국경일을 맞아 팔라우 상공에서 미니 에어쇼를 제공했는데요. 여기에 B-1B 폭격기와 F-22 전투기가 식별되었습니다. 괌에서 발진한 B-1B는 웨이크 01이라는 콜사인을 사용해 출격했고, 이를 호유한 2대의 F-22는 각각 루소 11과 루소 12라는 콜사인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괌에서 함께 발진한 KC-135R 공중급유기와 함께 4대가 하나의 편대를 이루어 팔라우 국경일 행사 상공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미니 에어쇼로 괌에 F-22 전투기가 전진 배치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최근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갑작스럽게 크게 증강하고 있는 미국, 도대체 무슨 배경이 작용했는지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 최강의 제공 전투기 F-22, 이 F-22를 미국이 홍보도 하지 않고 몰래 지금 괌에 배치했는데, 그게 팔라우 국경일 기념 에어쇼 서비스를 해주면서 사람들 눈에 띈 겁니다. 팔라우라고 하는 곳은 필리핀 남섬 동쪽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괌에서는 남서쪽으로 있는 그런 작은 섬이에요.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 되고 독립국가입니다. 일본령이었는데 일본으로부터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이제 뺏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점령을 하고 있었고 신탁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 투표에서 계속 부결이 되어서 독립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4년도에 독립을 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2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돈이라든지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러, 미국 달러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친미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신들이 거의 뭐 자신들의 영토처럼 이렇게 하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의 국경일. 근데 국경일도 일반 국경일이 아니고 참전용사의 날입니다. 미국이 참전용사의 날, 그걸 베테랑스 데이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전용사 기념비에 가서 이제 이렇게 거수경례도 하고 했던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팔라우도 그 참전용사의 날을 국경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이때 뭐 참전용사 그러면 당연히 2차 대전 때 미국을 도와서 일본과 싸웠던 그 참전용사를 기리는 날이니까 미국의 항공기들이 특히 이제 B-1B 폭격기 그리고 B-1B 폭격기를 엄호하는 F-22 전투기 그리고 뒤에 그들을 지원하는 KC-135 공중급유기 이렇게 4대가 탁 이제 저공비행 해가지고 팔라우 시내를 쫙 하고는 이제 이탈을 했는데 그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F-22 이 지역에 가져다 놨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왜 이렇게 B-1B 폭격기 F-22를 갖다 놓았을까? 그래서 최근 뭐 중국이 이제 시간은 지났습니다만은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쯤해서 대만의 둥샤군도를 때릴 수 있다. 진짜로. 아니면 대만 본섬을 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 8월부터 계속 흘러나왔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으로 혼탁스러운 이 시기에 정말로 중국이 그 대만을 때릴까봐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력을 이 정도로 세팅을 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혹시 중국이 모를까봐 이번에 일부러 이렇게 항적까지 공개하고 또 제공비행해서 사진 촬영까지 당해주면서 또 실제로 또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항적도 이제 페이크 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 여기 있어 까불지 마 라는 사인을 중국에게 보내준 것은 아니냐. 왜냐 지금 뭐 바이든이 당선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한번 쫙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 동북아 지역, 서태평양 지역에 미국 군사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결집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전력들을 다 뜯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군사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